이 정도 되면 이름만 계승했지 사실상 다른 제품입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10만원대로 시작해볼 수 있는 든든한 음악 작업용 입문기가 탄생한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MR4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각보다 괜찮은 기본기, 그리고 제법 그럴듯한 음색으로 입문용 스피커 시장에서 꽤 인상적인 제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후속작인 마크2가 나왔습니다. 우퍼는 4인치에서 4.5인치로 커졌고 전체 크기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능도 정말 좋아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면에서 전작보다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음 출력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측정값을 기반으로 만든 EQ 보정값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MR4 마크2를 이미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우선 제품 외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능이나 디테일한 외관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리뷰 유튜버들이 이미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기본적인 것만 보고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퍼 체급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기존 4인치에서 4.5인치급으로 면적이 더 커졌고요. 후면을 보면 구형에서는 포트가 그냥 파이프를 잘라놓은 모양이었다면 이번 신형 마크2에서는 꽤 깊은 곡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저음을 크게 재생할 때 포트를 통한 공기의 난류 노이즈를 줄이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측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응답입니다. 제품 기본 상태인 모니터링 모드를 기준으로 측정했고요.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아주 평탄한 제품은 아닙니다. 약 3kHz를 기점으로 고음이 전체적으로 강조된 느낌인데요. 지향성, 그러니까 DI 그래프가 굉장히 부드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역에서는 굉장히 균일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EQ를 통해서 주파수 응답을 교정하기가 아주 수월한 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방금 직전 소개드렸던 이 영상에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부드러운 지향성 제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졌다면 청취 공간 내에서 반사음에 의한 음색 왜곡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 영향이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스피커에게 기대하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정면 주파수 응답이 단순히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곡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드러운 편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뚜렷한 굴곡이 많은 제품이라면 이건 그 부분에 기계 또는 음향적으로 불필요한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커를 기계로 보고 기계적인 완성도를 따진다면 이렇게 뚜렷한 피크나 딥 없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제품이 더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크2, 기존 MR4 구형과 비교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요? 먼저 주파수 응답부터 보겠습니다. 구형 MR4도 가격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마크2와 비교하면 고음으로 갈수록 점점 강조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DI를 비교해보면 구형 MR4도 가격 대비 훌륭한 편이었지만 마크2는 한술 더 떠서 그보다 더 부드러운 경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저음 퍼포먼스였습니다. 주파수 응답 그래프상으로는 저음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비교적 작은 볼륨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그 저음을 실제로 얼마나 크게 그리고 깨끗하게 낼 수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음 성능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더 중요한데요. 이건 스피커가 각 주파수별로 깨끗하게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기록한 값입니다. 구형 MR4는 약 63Hz 측정까지만 85dB 수준을 출력할 수 있었고 그 아래 50Hz 밴드에서는 사실상 음악의 저음을 표현해주기에는 많이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마크2는 50Hz에서도 무려 93dB이나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5인치급 프로 모니터링 스피커인 제네렉 8030C와 노이만의 KH120A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네렉 8030C는 50Hz에서 94.5dB, 노이만 KH120A는 50Hz에서 98.1dB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중반대 4.5인치급 스피커가 50Hz에서 93dB이나 출력해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R4 마크2에는 기본 모드인 모니터링 모드와 뮤직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두 개 있는데요. 이름을 보면 어떤 기능을 의도했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땐 중저역이 아주 조금 조절되고 또 고음이 더 강조되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로우 프리퀀시 노브는 저음, 하이 프리퀀시 노브는 고음을 조절하는 기능이고 이것도 측정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모드를 바꾸거나 노브를 조절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음색을 찾으셨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 세팅할 때는 기본 모니터링 모드에 두고 노브들도 중앙에 맞춘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잠시 후에 제공해드리는 EQ 값을 꼭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스피커 세팅을 마친 뒤에 저음이 좀 부담스럽게 들린다면 그때 후면의 로우 프리퀀시 노브만 기호에 맞게 줄여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R4 마크2는 기본 상태에서도 전체적인 응답이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복잡하게 여러 개의 필터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회색 그래프가 EQ 보정 전, 그리고 짙은 검은색 그래프가 EQ를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필터 하나만 걸어줘도 응답이 거의 평탄한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기가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음색 보정만으로도 충분히 중립적이고 밸런스 있는 응답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EQ 값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뒀는데요. 아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저도 MR4 마크2가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 저가형에서 마크2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측정해봤더니 정면 주파수 응답과 지향성 모두 전작보다 더 부드럽고 균일하게 다듬어졌고 무엇보다도 저음 출력에서는 정말 큰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름만 계승했지 사실상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대 교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동체급의 프로 모니터링 스피커에 근접할 정도로 강력해진 저음 출력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음을 낮게 내어줄 수 있는 잠재력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앞서 공유드린 EQ 보정값 하나만 적용해도 상당히 평탄하고 중립적인 스피커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구형 MR4를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굳이 서둘러서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새로 구매하실 분들께는 충분히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서야 드디어 10만원대로 시작해볼 수 있는 든든한 음악 작업용 입문기가 탄생한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국음향학회 기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스피커와 서브우퍼를 비롯해서 각종 음향 장비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하는지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 내용처럼 스피커 측정 그래프의 의미가 궁금하시거나 이걸로 어떻게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